아이폰 14 결국 애플의 생산기지 다변화의 신호탄이 되는 이정표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총통과 회담을 한 후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애플의 수장 팀 쿡입니다. 8월은 무엇보다 애플에서 아이폰 대량 생산 주문을 최종 결정하는 시기라서 애플에게는 매우 중요한 타이밍인데 펠로시의 방문을 시점으로 중국과 대만 양국의 군사적 대립의 고조를 넘어서 전자기기 생산 업체들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플 아이폰의 대량 생산을 맡고 있는 팍스콘과 페가트론은 모두 대만계 기업이고 실질적인 생산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페가트론 CEO가 펠로시 의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페가트론 상품 선적을 중단하였고 중국 반도체 기업 칭화 유니그룹에 1조 500억 원을 투자한 팍스콘에 대해서는 대만 정부에서 투자를 철회할 것을 조용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팀쿡은 지난 5일 대만 협력 업체들에게 납품 부품에는 절대로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타이완, 차이나 또는 차이니즈, 타이페이로 표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미중 무역 전쟁의 대립이 심화되어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인도와 브라질, 베트남 등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를 세웠습니다. 이에 특히 이번 아이폰 14는 처음으로 초도 물량이 중국을 넘어서 인도에서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아이폰 14 카메라 렌즈 코팅 균열로 공급업체가 바뀌기도 하였고 공장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겪은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9천만 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이폰 14 초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아이폰 14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아이폰이 될 전망인데요.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9월 행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